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 중성동갑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죠. 지난주엔 여권 후보인 국민의 윤희숙 전 의원을 미리 만났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오전에 진보당의 강병찬 후보와 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하시기도 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진 교수님과 박 실장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네, 정신 없습니다. 예, 지금 왼쪽에 오른쪽은요. 제가 봤을 때는 해바라기가 있는데 해바라기 의미가 좋아하죠. 그 진짜는 아니고. 아, 네, 좋아합니다. 예, 해바라기 의미부터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음식점 같은 데 가면 해바라기가 거의 대부분 예. 그림이 있거나 꽃이 있거나 그러거든요. 예, 예. 이게 상징하는 게 복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행운을 불러오고요. 해바라기가 그래서 이걸 달고 제가 가게에 들어가면 복을 불러오고 손님이 많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래서 담아서 환영을 좀 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희망, 바람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는 희망, 그리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국민 바라기. 아하.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성동 바라기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징입니다. 그런 상징이 담아서 해바라기를 네, 따로 알고 지역관 관련 없지만 국민 그런 바라기입니다. 국민 바라기로. 네. 예. 자, 무엇보다 이제 유권자들이나 청취자들이나 뭐 또 성동구 구민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는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공천에서 탈락하고 당 결정 수용하기까지 이제 유세에 나서지 않고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게 뭐랄까요? 이제 임 전 실장의 입장 혹시 들으신 게 있는지, 혹은 이게 흔쾌하게 돕게 했다고 좀 말씀하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네. 그 임종석 실장님이 돕던 지역의 조직들이 아하. 거의 다 이제 같이. 캠프에 합류를 했고요. 그렇군요. 실장님이 이제 뭐 여러 경로로 당의 결정에 수용하고 백의 종군하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임 실장님 조직이 다 아하. 합류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는 실장님은 집거 중인 상황인데 아하. 아마 조만간 뭐 어떤 형태든지 도와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을 좀 들으셨는지 직접. 직접은 못 드렸고요. 예. 그냥 이제 그때 여기 그 우리 김현정 뉴스쇼에서 네, 예, 그때 제가 이제 제 희망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그 부분은 임 실장님은 지금 이제 아마 당에서 그런 어떤 이제 뭐 예우나 이런 역할이 있을 거라 예, 생각하고요. 지역에서는 뭐 그 어떤 역할이든지 음. 이렇게 뭐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궁금한 게 네. 임 전 실장님이 도와주시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요청 전화를 후보님이 하셨을 것도 같고 네. 했는데 안 받았는지 또는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네 여러 차례 드렸고요. 예. 문자도 이제 받았고요. 답이 없어요? 아니 문자도 받으셨답니다. 받았습니다. 몰아가지 네. 마세요. 그런데 근데 진짜 이제 이거 고질병이에요. 제가 성격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예, 이제 그래가지고 뭐 그 당 차원에서 지금 예. 이제 조율을 해야 할 일이 좀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또 주위의 분들, 측근분들 음. 함께 하셨던 분들과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예. 도와주실 거다 그래도 뭐 생각합니다. 그분이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 팀이 붙은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그야말로 원팀이 돼서 이번 주부터 뭐 정시 없이 뛰고 있어서 좀 잘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진짜 기대하고 국민의 있습니다.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네, 네. 근데 혹시 후보님한테 그 얘기를 안 했나 해서. 그런 이제 간접적인 메시지는 다 약간 이간질 하는 것 같은데. 아유 이 나쁜 DNA. 윤희숙 후보, 이제 네.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 가보니까 네. 정치인과 경제 정책통으로서의 본인의 브랜드가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4년 전에 비해 더 성장했고 인정받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던데, 후보님 어떠십니까? 현장에 가시면 어떤 말씀 많이 해주시는지. 현장에서 저는 이제 일단 그동안 그 윤석열 정권과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그 많은 탄압을 받고 예. 그런 이제 싸워온 그런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에 가슴이 너무 아팠고 같이 응원했다. 예. 정말 잘하셨다. 이런 어. 말씀들 정말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지역 선거에서는 국민권익위원장에서 제가 했던 역할이 권익위가 국민권익보호기관이잖아요. 예. 국민고충 민원 해결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3년 동안 현장에서 다니면서 국민들의 민원을 청취해서 굵직한 국가적인 민원을 엄청 많이 해결했고 성과를 냈는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동에서는 민생 전문가, 현장 소통 전문가로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유능한 일꾼 이런 이제 컨셉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예. 주민들이 저보고 뭐 경력이나 그동안 해왔던 뭐 이런 성과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일 잘하게 보인다, 기대가 많이 된다. 민생 전문가로서의 그 성동에서 예. 이 많은 역할을 바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출마하시는 곳이 한강멜트 최전선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무엇보다 이제 어떤 대통령과 싸움 잘하는 사람보다도 지역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시켜줄 분이 제일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건지. 지역에 지금 성동이 굉장히 여러모로 발달을 하고 있고 네네. 지금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래서 살기 좋은 성동이 살아요. 뭐 이런 말까지 지금 유행을 합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과 성동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런 게 이제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근데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 교육입니다. 교육. 네, 그래서 교육 여건이 뭐 초중 고등학교가 이런 이제 학생 수의 불균형, 학생 그 학교 시설의 불균형 이런 부분이 있고 예. 또 좀 지역에 좀 명문 고등학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높고 아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육 시설이나 예. 또 특히 아이들 키우기에 여기가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어린이들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갈 수 있는 이런 응급병원 시스템 이런 게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라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응급의료 시스템 확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가 높고요. 그래서 교육 특구 성동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공약이고 예. 그다음에 왕십리 지역에 지금 이제 그게 행정타운이 조성돼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예. 거기는 경제와 교통 이것이 이제 조화롭게 된 그런 새로운 경제 특구 이런 이제 개념으로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성수 지역의 경우에는 그게 패션이나 엔터테인먼트나 거기에 또 뷰티 뭐 예. 이런 지금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핫플레이스죠 요즘. 예, 집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첨단 산업 복합밸리를 조성해서 예. 서울에서 이 가장 핫한 그런 지역으로 조성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적 이런 이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최근에 성수동, 응봉동 등지 뉴타운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지역이 원래는 야성이 강한 지역이었는데 이제 보수 성향이 더 강해졌다. 실제로 투표 결과를 보면 대선과 최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더 앞섰다는 그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은 그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성수동 일대는 그 초고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예. 또 성동 지역 전반적으로 뉴타운이 조성되고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예. 거의 이제 아파트 가격으로는 강남에 육바하는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 아파트 시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표심들이 이제 보수화되고 예.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음. 굉장한 표 차이로 굉장한 표 민주당이 차이가 났어요? 예, 상당히 높은 표 차이로 민주당이 졌던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결코 안심하기가 어렵고 예. 이 일단은 보수의 표밭으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성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이기려면 사람들이 인물론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 뭐 유능한 일꾼이라든지 그런 일을 잘하는 그런 이제 능력 이런 거를 주민들께 인정을 받아야 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 컨셉이 저한테 딱 맞다 이렇게 생각. 전현희가 윤희숙보다 경제가 낫습니까? 제가
그 윤희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네. 경제 파탄, 민생 위기를 초래한 그런 정권인데 네. 지난 2년 동안 그러면 경제 전문가라고 했는데 예. 과연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고 무슨 성과를 냈는지 아하. 그걸 여쭙고 싶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그리고 지난 국회의원 시절에 주민들이 원하는 현안 지역 민원들을 굵직굵직한 거 실제로 해결하고 많은 성과를 일을 잘할 냈거든요. 수 있는 후보다. 그래서 이런 얽혀 있는 기관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민생 현안을 가장 유능하게 조율해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고 성과가 말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 박 실장님 질문하시죠. 근데 두 분의 그 공약을 보니까 그 지역 보통의 공약이다라는 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그 수건 사업들 이걸 중심으로 짜지지 않습니까? 제가 비교해 봤는데 거의 100% 일치하거든요. 그 개발해야 될 곳과 현안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정말로 인물론으로 뽑아야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공약이 유사한벨리 이것만 다 똑같은 거 거의 같아요. 비슷한 똑같은 주민들이 거야, 원하는 숲길. 게 비슷하니까. 용어만 약간 차이가 있고 예, 그렇게 할 내용상으로-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약들이 예.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아, 것들이 이제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까? 예, 그냥 아.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만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근데 공약은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사실은 똑같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공약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것을 누가 얼마나 유능하게 이 얽혀 있는 기관 간의 이해관계와 그런 이제 권한 분배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조율해서 해결해낼 수 있는가. 제가 3년 동안 해왔던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실전에 옮길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판단해 줄 거다 생각합니다. 사실 두 분이 좀 비슷한 게 전현 의원님은 원래 강남에서 강남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하시다가 위로 올라가셨고 윤희숙 전 서초. 의원님도 서초갑인가요? 서초갑에 있다가 이제 부친 문제로 이제 사퇴한 다음에 가셨고, 근데 공약이 좀 평이한 게 비슷한 게 두 분 다 오신 지 그렇게 길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뒤에 공약이 많다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 급조한 것.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상대에게 이제 그 자신의 예, 예. 그 무기랄까 이런 무기. 거를 아. 노출을 시키지 않은 거죠. 핵심 그래서 무기는 네. 핵심 무기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유권자들이 그리고 알려줄 실제로 준비합니다. 이제 공약집이나 아. 선거 공모물을 할 때 제작할 때 그때는 깜짝 놀랄 공약이 그렇죠. 있습니까? 예, 아. 깜짝 놀랄 공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성동으로 이전하시는 내 공약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겁니까? 윤희숙 후보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랄 네, 공약은 그러니까 예, 서로 그냥 성동에서 보편적으로 네. 주민들이 바라는 그 내용을 일단은 지금 일단 소개를 하고. 하는 거고요. 선거 공모물에는 예. 깜짝 놀랄 공약을 지금 양 후보 모두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제 당 상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금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현역 의원이 37%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특히 호남의 경우는 물갈이 비율이 44%인데 이 교체된 현역 의원 상당수를 자세히 보니까 초선 또 비명계가 많이 교체됐다. 결국 이게 기득권 지키기인데 어떤 기득권이냐? 이재명 대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공천이 아니었냐? 그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이제 언론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을 이제 당에서는 아니다. 시스템 공천도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한 공천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공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의원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는 저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이렇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공천을 받으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친명이라서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그렇죠.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저를 설명할 때 친명이기 때문에 공천받았다. 이거는 설명이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공천을 받으면 친명, 공천에 탈락하면 친문 내지 비명 이렇게 프레임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공천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미리 준비한 절차와 시스템과 평가에 근거해서 그걸 현재 공간위원회나 전략공간위에서 예. 그 수치나 내용을 대입을 해서 그게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된 그런 결과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공천에 의한 그 결과에서 친명이든 비명이든 친문이든 친명이든 예.
그 혜택을 받고 공천을 받은 분도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탈락한 분도 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뭐 이 사람은 공천 줘야 돼, 이 사람 떨어뜨려야 돼 하고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은 이번에 시스템 공천이고 결과적으로는 현역이 많이 물갈이된 그래서 국민들의 총선에서 항상 바라는 현역 물갈이 예. 이것을 대폭 거의 40% 가까이 예, 지금 37%? 네, 현역 물갈이를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탈락하신 분들은 정말 가슴 아프고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이 많지만 예. 결국은 개혁 공천, 물갈이 공천을 한 것이다. 근데 그거는 네. 좀 굉장히 그 뭐랄까 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했는데 아주 우연하게도 당에 쓴소리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낙선했고요. 심지어는 김남국한테 그 당시 코인 사태 때 당에서 쓴소리했던 8명 죄다 낙천이었더라고요. 이게 그게 우연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왜 예. 제가 이걸 시스템 아하. 공천이라고 하냐면은 예. 이번 공천에 뭐 경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평가 기준이라든지 평가에 참여하는 분들이 현역 의원들, 당원들, 지지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예. 그런 구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일반 이 평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 뭔가 이제 그 우리 공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그분들이 평가하신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 붙여야 돼, 이 사람 떨어뜨려야 돼 이런 공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어쨌든 많은 현역의 물갈이가 된 셈이라 국민들의 그런 물갈이 기대에 부응하는 공천이 그게 이제 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문제는 그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디자인했다는 게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연하게 아주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런 우연의 일치는 있죠. 라디오를 다 분해한 다음에 하늘로 탁 던졌는데 그게 딱딱딱 조립돼가지고 떨어질 그 확률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 좀 너무 교수만의 엎지신 것 같아요. 확률 계산이 네,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이 사람 떨어뜨려야지 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또 그런 이제 기준이나 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벌써 1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시스템 나오게끔 공천, 시스템 자체를 갖다 굉장히 부당하게 디자인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 강성 어렵습니다. 지지층에 맞는 시스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네. 일반 국민들 중도층까지 네. 포용했을 때 요 시스템과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뭐 시간이 되면 그 시스템을 약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총선 때는 안 되겠지만 예. 누구나 보든 사실은 뭐 이른바 진보 언론에서 평가할 때 이재명 대표 중심의 사천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중도층이나 또는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많은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라고 예, 뭐 그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정봉주 전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 했던 막말 논란 때문에 지금 이제 본인도 이제 공개적인 유세를 멈추고 자숙하겠다 하고 지금 이제 당이 이제 판단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야 모두 이제 어떤 과거 했던 막말 때문에 어떤 공천 취소 논란이 있는 분들 몇 분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어려우시죠 이 문제는. 오늘 아침에 그 추미애 전 장관도 이 문제는 제가 할 말이 아닙니다라고 네. 피해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전현희 위원장께도 참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워낙 중요한 이슈여서 네. 질문은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민주당도 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예. 국민의힘 경우에도 이 이상으로 막말이나 그런 후보들이 많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네. 답변했던 스타일로 지금 답변하고 네, 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저도 참 공격을 잘 못해가지고 그 뭐 예. 5.18 관련된 예. 그런 조태우 막말 부자. 공천 하신 분 공천이라든지 음. 그 무슨 뭐 낭교인가 뭐 이런 예. 식의 그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제 발언을 하신 분이라든지 조수연 후보라든지 네, 국민의힘 이 대전 거의 선거갑. 좀 사실은 국민들의 그런 눈높이에 비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공천을 많이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지금 국민의 해야 한다. 눈높이에 좀 맞지 않지만 여야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여야가 커트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은 커트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정봉주 의원이랑 또 가깝고 하시니까 그냥 말씀하시기 좀 애매하시죠. 목이 갑자기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갑자기 같다. 목이 아, 예.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예. 컵을 만지시면 저희가 그냥 예측 네네네. 그 이분이 당에서 이분을 커트 시킬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당의 분위기는 심상치는 않은 것 심상치 않다. 같습니다. 아하, 좀 경론이 오가고 있고 네, 또 그런 강경론도 좀 상황인 나뉘는 것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 현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하자 당론 발의할 정도로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상대방인 윤희숙 후보도 그 멀리 건너가신 분이 수사 대상인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과정을 보셨을 지금 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음. 그 최상병 그 사건 수사에 있어서 외압 의혹이죠. 예, 외압을 행사한 의혹인데 그 외압이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이 행사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사건은 음. 대통령께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런 음. 의혹과 그런 이제 공수처의 수사에 그런 이제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해외에 도피시킨 게 아니냐. 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범인 도피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당장이라도 그 지명을 철회하고 다시 한국으로 소환을 해야 맞는 거고 만약에 끝까지 지금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고 그것을 유지를 한다면은 예. 이번 총선에 국힘의 최대 악재 중에 하나가 될 거다. 대통령실은 근데 오늘 임명철이 없다. 공수처와 민주당 친야 성향의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 아니냐. 새 축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고스톱이 이런 고스톱 정말 그 워딩이 있었습니까? 근데 고스톱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요. 공수처와 민주당이 서로 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그쪽이랑 뭐 연결해가지고 뭐 의논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나 저 같은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불만이 많거든요. 예. 왜 감사원 수사하다가 지금 그냥 제대로 하지 않고 의원님 관련 그냥 수사도 있죠. 그렇게 예. 가만히 있는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수사를 해라 어째라 해도 공수처가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불법적인 일을 덮으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국민들이 이 대통령과 관련될 수도 있는 이런 중대한 범죄 피의자를 지금 국외에 도피시킨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심이 무섭다면 당장 임명 철회하고 국내로 소환하는 것이 그나마 이번 총선에 국힘이 덜 타격을 입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가 그러더라고요. 참 말도 잘 만들어.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언제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사람을 도피자 범죄자 취급하는 건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다. 다음 달 공관장 회의 때 오기 때문에 귀국해도 일주일 이상 머문다. 필요한 조사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조사 보증하고 있다. 지금 달나라 같냐? 뭐 김용태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또 해명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공수처에 의해서 해외 국외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된 분이거든요. 예. 출국 금지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도주를 막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때 이제 국내에서 언제든지 소환을 하고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든지 예. 그리고 또 공범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윗선 이런 것을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출국 금지를 됐는데 예. 그런 거를 출국 금지를 이렇게 법무부에서 해제를 시키고 해외에 이렇게 보내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그런 수사를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종섭 대사 내일이라도 공수처가 부르면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명확하게 수사는 부르면 간다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하. 지금 호주에 그렇게 보낸 것이 실제로 그런 수사에 응할 생각으로 보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후보님들 모시면 또 국민들께 지역 주민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님도 역시 말씀 주시죠. 네, 성동에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이제 제가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길거리에 나가면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응원한다, 지지한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 기대에 부응해서 성동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유능한 일꾼으로서 주민들의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지역 정치인으로서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번에 꼭 저에게 소중한 한 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인물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인 유니스 후보에 비해서 우리 후보님이 더 나은 점 어떤 점이 있으십니까? 20초입니다. 제가 꼭 윤희숙 후보는 예. 사실은 책상에서 연구하던 교수님이잖아요. 예. 그런 이제 책상에서 하는 경제나 현장에서 저는 직접 발로 뛰고 소통하는 그런 현장 전문, 소통 전문 민생 해결사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만 하던 분과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소통하고 굵직굵직한 민원을 해결했던 여기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아마 잘 보고 판단해 주실 거다. 누가 더 유능할 건지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잘 아실 거다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후보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